네, 레이브 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네, 해설입니다. 자, 박 사장, 오늘 하는 차는 굉장히 중요한 차야. 우리 또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체 오리기의 정석, 네. 거기다 또 이제 AMG, RSM, 페라리, 포르쉐 등등은 네. 스포츠카, 슈퍼카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 또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와 정비 기술자의 메케닉적인 관점, 네, 공학책은 필요 없고 네, 느껴지고 만져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는 내가 네, 차대 골격에 비해서 외장이 강제적으로 확장된 거는 네, 헛뻥이다. 네, 보면 얘가 지금 이 프레임이 메인 프레임 골격이야. 여기 네. 휠하우스 연결돼 있으니까 없어, 안에 아무것도. 네. 그렇다고 뭐 쇠가 연결된 것도 없고 네. 거의 한 뼘이란 말이야. 내가 옛날에 그런 차들 놀리고 비아냥 정도는 아니고 안 좋게 본 거에 대해서 네, 이 메인 프레임이 너무 좁고 약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런 1차적인 우려가 딱 감지가 됐거든. 저도 어떻게 생각해? 여기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여기를 쭉 따라가 보시면 음. 기존 그렇게 부풀린 차들이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 끝단으로 쭉 가볼게요. 어. 가보면은 A필러 끝단은 어. 이 차체 끝과 정확히 만나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쪽 앞쪽을 보면은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3 시리즈 골격이에요. 골격은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 외장 부분은 이제 차체 트레이드 세팅하는 값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격이 작은데 이 차체만 크게 보이려고 한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끝부분을 앞쪽으로 모은 건 기존의 작은 3 시리즈나 2 시리즈나 이런 애들의 트레이드를 안쪽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네.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확보, 트레이드를 하면 양쪽 밖에 폭을 말하는 네, 거잖아, 맞아요. 차폭. 네. 그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마른 거네, 그럼? 네, 마른 거고 첫 번째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왜 말려 있냐 얘기를 하면 어떤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한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BMW는 예전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차대를 모으는 형상으로 세팅을 많이 했거든요. 샤시 자체를. 중심점으로 모으는 네, 거. 중심점으로 모으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고 네, 모으고. 그다음에 공간이나 강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가운데로 좀 응집해 있는 게 강성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겠지, 네. 당연하지.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괜찮다. 네, 여기 넓게 끝단은 넓긴 실제 넓네. 차체 끝단에 연결이 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단이 넓어. 네. 휠하우스가 요즘 차들처럼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네. 이런 거 기술이 이렇게 좀 돌곡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딱딱하게 기둥을 여러 개 만들어요. 세운 것처럼 해놨는데 얘는 그런 게 없네. 그런 형상은 아닌데 어. 보면은 여기 두께랑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 강판 두께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한 두세 배 정도. 그리고 보면은 오! 아, 어마어마한 게 네, 있구나. 지금 이쪽 마운팅되는 부분을 보강하는 보강재를 따로 이렇게 넣었고 보면은 끝단에 어. 여기가 원형이긴 하지만 각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힘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아, 근데 이 보강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야. 카본을 그냥 두른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다시 딱 힘점이 꽂힌단 네. 말이야. 이게 이 철판, 이게 보통 얇은 철판이 아니거든. 네. 얘를 통해서 다시 프레임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엔진을 잡아주는 쪼는 뼈대 골격이 있는데 박 사장 말대로 이렇게 튼튼하게 되는데 서브 프레임으로만 엔진을 잡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잡겠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페이스 브레이스를 넣어서 위로 스트럿바 개념으로 하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카본을 줘서 유연성과 함께 단단하게 여기를 잡아주는데 네. 카본이 또 특성이 일반 이런 쇠랑은 또 다르게 연성을 가지면서 비틀림을 허용하면서 강한 특성이 맞아요. 있다 그러대? 얘가 지금 보면은 바퀴 체결되는 서스펜션 체결되는 라인부터 그 라디에이터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얘가 구부러지듯이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미세하게나마 박 사장 말대로 구부러지는 특성이 있으면 네. 얼라이 쪽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쵸. 앞차륜 정렬 쪽에 미세하게나마 영향이 네. 오는데 밑에서 서브 프레임만으로는 이거를 굽혀지는 걸 다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까지 네, 맞아요. 아예 다 잡고 가겠다. 역시 M이다. 네. 역시 M이다. 그렇지. 그리고 얘는 네. 우리가 늘 좋아하는 A필러 끝단까지 연결됐어. 끝단까지 연결돼 쫙 있고 해서 여기까지 딱 그냥 꽂혀버렸어. 외롭게 연결돼 있으면 어. 여기서만 힘이 형성되고 이쪽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단에도 또 있어요. 그러네. 나는 나는 이거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 들리는 거 방지하는 거. 이거 쇼. 이름이 뭐더라? 이건 쇼이죠, 본넷 쇼. 본넷 잡아주는. 나는 지금 이거를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네. 그럼 얘도 지금 보강제네? 예, 얘도 돼 있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하우스랑 그 쇼 마운트 자리는 여기지만 어. 요 정도까지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확장이 엄청나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 여기잖아. 네. 여기에 모든 쇠들이 여기서 집합을 하니까 네. 이 강한 부분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모든 걸 뻗어 나간 거네. 네. 그래서 이게 다 묶어버린 거고 네. 이런데도 완전히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해서 여기만 잡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도 잡아주고 중간에서도 잡아주고 양쪽으로 연결하고 앞으로 다시 빼서 앞쪽에 구부러지면 연성이나 뭐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카본을 넣고 네. 예민해. 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예민해. 거는 어. 꼭 연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 보시면 앞쪽에는 무게를 많이 배치 안 하려는 목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그렇다면 이쪽에다 카본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쪽은 무게가 배치될수록 운동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배터리 앞에 안 넣고 뒤에 넣는 것처럼. 무게 배분. 네.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네. 무게 배분을 위해서 엔진의 앞쪽으로는 절대 쇠등을 넣지 않겠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냉각수 통이 지금 2개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엔진으로 들어가는 통에 바로 연결이 돼 있네. 네, 이거는 CS만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M4는 다? M4, M3? N55 어. 엔진을 쓰는 어, 그 유닛은 같고요, 다. 갖고. 네. 다 같고 여기는 지금 순행 쿨러 전용 냉각수예요. 순행 쿨러. 네. 얘만을 위한. 네.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서지 탱크를 냉각하기 위한 네. 전용 서지 탱크가 네, 여기 있는 맞아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냉각수의 보조 탱크고. 네.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오일 필터 하우징. 아, 오일 필터를 이렇게 위로 뺐네. 네. 아, N55들은 다 이렇게 위로 아, 빼? 이 BMW는 보통 다 다 이렇게 위로 빼는 거야? 빼고요. BMW는. 네, 여기 단자는 어. 지금 오일 쿨러로 가는 단자예요. 아, 엔진 오일 쿨러를 달아놓은 거야? 네. 보통 이 급의 차들이 엔진 오일 쿨러를 따로 잘 안 빼는데. 잘 안 빼거나 어. 아니면 히트 익스체인저라 그래서 음. 여기다가 음. 열 교환기를 아, 다는 열 보통 교환기. 있는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어. 교환기 없이 어. 쿨러. 그럼 얘는 지금 밑으로 오일을 빼서 네. 라디에이터 어딘가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마 이쪽 라디에이터 앞쪽 상부 쪽에가 오일 쿨러 같고요. 어. 그다음에 양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어. 순행 쿨러 네, 그 관련된 보조 거. 어. 예, 팬들 같아요. 그럼 큰 거는 냉각수, 맨 앞에 거는 에어컨 컨덴서? 맨 밑에 있어요 에어컨 컨덴서는. 에어컨 특이하게. 컨덴서 맨 밑에 네. 눕혀져 있어? 네, 눕혀져 있어요. 그럼 얘는 보면 아까 얼핏 보니까 앞에 한 3개 있고 네. 밑에 하나 눕혀져 있고 양쪽에 2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있는 거네? 네, 5-6개 정도 냉각. 5-6개 냉각 장치가? 네. 냉각에 신경을 쓴다는 거는 서킷에서 힘차게 달리겠다는 표현 아니야? 네, 그리고 마력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는 냉각이 필요하니까 어. 막 극도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을 이제 보강을 한 거죠. 그렇지. 냉각을 많이 하는 차들 보면 궁극의 머신이라고 보면 돼. 네, 맞아요. 달리겠다라는 거야, 네. 지는. 그러니까 냉각을 많이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냉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지. 엔진이 네. 뻗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사에서 광고하는 마력들은 음. 실제로 서킷에 들어가면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통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뜨거우니까. 네. 어. 한 2바퀴째 들어가면 벌써 다 뻗는 성능이 거지. 나오니까. 그런 거지. 네. 자, 그러면은 냉각된 공기가 이쪽으로 밑에서 이제 직렬 유기통이니까 네, 이쪽이 100일 거란 말이지. 네, 100이 임팔라가 있으니까 그쪽에 흡입된 거 2개를 꽂아갖고 위로 빼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박 사장. 네, 얘하고 얘가 얼핏 보면 V8 엔진의 좌우의 필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V형. 얘는 직렬 6기통이란 말이야? 이게 V형 엔진들의 배치 같은데, 직렬 6기통이고 흡기가 양쪽에 있지 않아. 네, 흡기는 이쪽이야. 흡기 밸브는 한쪽에 이쪽이 배기 밸브야. 네, 그러면 직렬 6기통이니까 엔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피스톤이 있는데 네. 세 개씩 묶어서 트윈터벌 했겠지?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얘가 공기를 하나 3개를 묶었으면 네. 얘도 3개를 묶었다는데 이 길이가 너무 다르잖아. 앞에 3개든 뒤에 3개든 어느 실린더 3개 한 세트는 짧은 흡기관하고 묶여 있고 어느 거는 길게 묶여 있으면 맞아요. 엔진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당연히 줘. 네, 그럼 어떻게? 당연히 주는데 음. 이제 목적성을 두고 했다 그러면 보면은 이 긴 흡기관을 갖고 있는 거는 저속을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했다고 할 수 있고, 저속에서 안전적인 흐름.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속 토크를 중시하는. 네, 음. 그리고 얘는 뭐 고속형을 중심적으로 음. 세팅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목적성이 없다면 음. 정말 불가피하니까. 아, 그러니까 박 사장은 둘 중에 하나로 보는구나. 목적성을 두고 네. 이 긴 스트로크 관을 갖고 인테이크 관을 갖고 있는 게 저 RPM에서의 안정적인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세팅 값을 위해서 길 관을 타고 가게 네. 했거나 네. 목적성이 없이 했으면 불가피하게 네,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이기 때문에 둘 데가 없어서 네, 배치할 공간이 배치할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뒀다. 네. 상당히 일리가 있네. 네. 둘 중에 하나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 오늘 엄청나네 적중률이 둘 중에 하나네. 이유가 있거나 어, 없거나. 어. 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알수 그치? 없어요. 제조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네. 거. 자 그렇게 돼서 터빈이 돌아서 과급이 돼. 얘는 과급압을 높게 쓰나? 과급압을 0.75바부터 세팅을 한다고 하는데 음. M4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모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GTS까지. 네, 335도 있고 3GT, 5GT도 다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M에는 아마 더 과급압을 높였을 것 같아요. 그지 450마력, 60마력을 뽑아내려면 3000cc 가지고 일반적인 터빈을 걸었을 때는 한 360, 80마력밖에 안 나오지. 네, 일반적인 터빈을 쓰면 그러니까. 근데 거의 100마력을 펌핑을 시키려면 과급압을 하고 네. 연료 분사. 그러면 얘는 한 1바 정도를 그지.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1바 해요. 플러스 밸브트로닉에서의 깊이, 네. 밸브의 열림 깊이를 더 많이 썼을 거고 네. 더블 바누스의 진공각에 의한 네. 교체 시기도 훨씬 더 민감하게 해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풀 인젝션 들어가겠네. 인젝션이 좋은 게 들어가겠네. 그렇죠. 용량도 다르고요. 그치. 그다음에 레일 압력도 높게 설정이 레일이 됐어요. 근데 좀 커 보여. 네, 제가 일반 봐도 차들보다 제가 봐도 2000cc 조금 우리가 더 본 거보다 레일이 좀 커 보여. 네. 그러니까 분사 압력과 분사량이 큰 인젝션을 쓰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높은 출력은 연비 기름을 많이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치? 그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열량입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는 열량이에요.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많이 먹고 많이 힘내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돼서 오늘 또 고급 질문 하나 쑥 들어갈게. 모르면 모른다고 네. 해. 자 펌핑이 된 배기 네. 터보가 엄청 뜨겁잖아. 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흡기 터빈도 마찬가지로 열이 꽤 오를 네, 거라고. 열이 꽤 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치식으로 샥 빼면 네.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잖아. 네. 앞에서 엄청 바람 세게 맞으니까. 그런데 순행식들은 내가 걱정되는 건 그거야. 뜨거운 엔진인데 물론 네. 이쪽은 흡기 쪽으로 배치를 했지만 네.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쿨링이 되느냐. 네. 지금 보면 두 관을 타고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하나로 합쳐져. 네. 사실 근데 여기 관이 되게 굵고 이게 좁으니까 네. 유속의 흐름에 저항을 줄 것 같진 않아 보여. 네. 이게 두 개인데 여기가 하나니까 여기서 또 병목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두 개인데 엄청 큰 파이로 하나로 빼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네. 어느 정도 온도를 떨어뜨리길래 이렇게 짧은 관우 이게 지금 굉장히 짧거든 흡기가. 네. 여기서 지금 압축된 터빈에 스프럽된 공기가 바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보통의 경우 과급압이 되면은 우선은 뭐 12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거 해요. 봐 그러면은 온도. 120도면 불 붙는 온도잖아. 일반적으로 얘를 봤을 때 얘는 용량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크지? 네, 굉장히 큰데 아마 한 80도 정도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시면 직접 달려보고 여기 만져보면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손 뒤면 네가 책임질 아니, 거야? 절대 안 돼요. 응? 이 스냉 쿨러는 네. 굉장히 진짜 시원할 정도예요. 말이 돼. 아, 진짜요. 어? 보통의 스냉 쿨러들은 용량이 작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뜨끈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시원할 정도예요. 아, 정말이에요. 되게 막 지르네 오늘. 물어보세요, 진짜. 아 그래? 네. 아니, 한번 만져보세요, 이따가. 지금 주행한 지 20분도 안 됐죠. 여긴 지금 뜨거워. 정말이에요. 뜨거운데? 미지근한데? 지금은 왜 그러냐? 쿨링 라인이 안 돌아서 그래요. 아, 실제로. 아 확실해? 네. 무기계 굳히기 들어가나요? 아니,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뭘 자꾸 정말 만져 시원해. 성취인 걸냐? 아, 아 정말 정말 일단 시원해. 달리고 만져볼게.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진짜로. 달리고. 그렇게 돼서 80도 이하로 떨어지면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되네.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밀도가 되게 좋아지는 거잖아. 밀도도 좋아지고 노킹의 위험이 적으니까 연료를 희박하게 연소할 수 있고 완전 연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건 상당히 또 일리가 있어. 박 사장이 보면 틀린 말은 잘 안 해. 네. 그러니까 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예전에 튜닝 왜 해보셨잖아요. 말 더듬고 그래. 예전에 왜 그러는 건데? 저 예전에 스네이쿨러 달아본 적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 저는 전치식만 해봤어요. 저는 스냉쿨러까지도 해봤거든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왜 더듬고 그러세요? 보통 요 정도면 네. 예전 기준으로 치면 튜닝하면 이 정도면 딱 봐도 400마력대 대응 쿨러예요. 박 사장, 이 엔진은 네. 벨브트로닉 더블 바누스, 네. 그다음에 순행 네. 쿨링 시스템, 네. 그다음에 고압축 대용량 분사 인젝션 시스템 등등이 네. 이 엔진의 특징이래. 네. 근데 방금 우리가 인젝션하고 순행 인터쿨러는 박 사장이 엄청나게 깨알 같은 젖 같은 설명을 해줬단 네. 말이야.
밸브 트루니까 더블 바너스를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BMW 전매 특허, 옛날에 혼다의 VTEC 엔진 등등에 들어간 네.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밸브트로닉은 그 각 이제 캠샤프트가 돌면서 밸브를 누르는데 누르는 양을 이제 밸브의 양정이라 그러거든요. 그 양정 값을 변화시키는 장치고 양정값을 변화시켜 밸브가 네. 열리는 값이 변화되면 뭐가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흡기 같은 경우에는 흡기량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겠죠. 아, 고RPM에 갔을 때 예, 공기를 그쵸. 많이 빨아당겨 빨아들여야 그러니까 악셀을 예를 들어 많이 밟으면 밸브 양정 리프트를 늘려야 돼요. 많은 공기량을 같이 집어넣어줘야 같은 세팅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RPM일 때 양정량이 많아지면 안 좋지. 안 좋죠. 늦게 닫히니까 네. 이제 그리고 엔진이 부들부들 떨겠지. 그리고 부조가 있죠. 구조가 생기는 예, 거지. 부들부들 떨면서.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더블 있고. 바너스는 더블 바너스는 이제 현대 자동차나 뭐 일본 이런 차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VVT로 볼 수 있고 이제 포르쉐 같은 거는 이제 바리오캠. 네, 베리아캠 맞나요? 네. 바리오캠. 뭐 그런 기술들인데 캠 끝단에 음. 기어 2가 맞물린 캡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캡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그 기어를 작동시키거든요. 근데 그 기어를 작동시킬 때 캠의 각도를 변화를 같이 시켜요. 그러면 캠의 각도를 변화시키면 네. 뭐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캠은 이제 기본적으로 드레이션 각이라 그래서 그 밸브를 누르는 지속 각도를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각도를 변화시키면 리프트 값도 변화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밸브 트로닉이나 더블 바너스는 BMW만 쓰는 기술은 아니지. 웬만한 BMW만 회사들은 다 쓰는 기술은 아닌데 이제 밸브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히려 바노스보다는 이제 BMW만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밸브 있죠. 트로닉은. 네. 네, 더블 바너스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가 VVT든 IVT든 바리오캠이든 다 쓰는데 네. 박 사장 설명을 쉽게 설명하면 밸브 트로닉은 밸브가 짧게 열리다가 길게 열리게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더블 바너스 같은 시스템은 밸브가 열려 있는데 0.3초만 열려 있는 거를 0.5초, 0.7초 이렇게 네. 지연 시간을 주겠다는 그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흡기와 밸브가 같이 열리는 시간을 맞춰주기도 하고 네. 한쪽이 더 빨리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RPM이나 고RPM일 때 엔진의 가변적으로.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얘네들이 시간적인 지연 타임을 주고 네. 조절을 해주겠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고성능일 때나 아이들 상태에서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네. 부드럽게 크랭킹이 될 수 있게. 네, 맞아요. 무엇 같은 설명이었습니다. 네, 노 사장님이 더 잘하시는 것 아, 같아요. 왜냐면 박 사장이 설명을 잘해 제가 주시니. 좀 더듬어가지고. 네. 요거는 뭐 아까 박 사장이 여기 뭐 여기를 왜 얘기 드리고 싶었냐면 음. 보면은 여기 보면 라디에이터 서포트로 연결될 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제조사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 저는 봤는데 혹시나 우리 바람대로 이쪽이 인사이드 패널로 연결이 됐으면 강성이 굉장히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생기는 거지. 근데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아 진짜네. 그니까요. 그쵸. 여기 안에 보면. 아 우리가 맨날 바라는 게 그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위에서 밑에서 서브 프레임이 네. 인사이드 패널 메인 골격하고 같이 묶여 있으면 네. 엄청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얘가 그거네. 잘 돼 역시 있어요. M이네. 네, M이고 BMW. BMW는 확실히 M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BMW의 가운데 M자가 있는 거야.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옆으로 왔는데 두 사람이 미쳤나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준다고 지랄이 풀면서 가지고 그냥 미쳤나 봐. 뭘 또 올리고그래 팔을. 아니, 왜 또. 저는 별로 하기 싫었어요. 아 미쳤네 아주 그냥. 제가 이런 악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절대 제가 왕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옆으로 왔는데 BMW의 전매 특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휠하우스 전체를 굉장히 가벼운 소재의 이 가자 케이스 같은 그런 네. 걸로 전혀 소음과는 일절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그 굴곡을 많이 줬네요. 그죠? 아주 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성능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네. 다른 건 필요 없다. 우리는 성능으로만 가겠다. 그리고 웬일로 박 사장이 볼트를 하나 남겨놔서 왜 걸었냐 했더니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왜 뭐 이걸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는 소음 방지 효과로 스페이스요? 네, 주기 한 건데 아주 얇은 이게 스페이스. 차폭을 늘리기 위한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얇아요. 그러네. 이 재질이 뭘까 이거? 세라믹? 금속이 좀 필름. 섞인 필름형 이제 초박형 그냥 음. 비철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얇은. 이거를 왜 끼는 거지?
이게 보면은 볼트킹. BMW 차량들이 그 휠이랑 허브 사이에서 이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가뜩이나 지금 세라믹 디스크가 적용이 되면서 벨 하우징이 지금 알루미늄이나 드랄루민으로 적용이 됐을 거잖아요. 그렇지. 벨하우징이 일반 쇠는 아니야 지금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재와 소재가 닿았을 때 궁합이 안 맞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아 지금 휠도 단조니까. 네. 그래서 앞쪽에만 이런 게 있어요. 아 뒤에는 없고. 예, 뒤에는 이제 요게 아마 아 뒤에는 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소리도 좀 덜 들리고 그렇지. 예, 이게 코너 돌 때 많이 들리거든요. 틀었을 때. 예. 틀었을 때. 디스크는 세라믹이 들어갔단 말이지. 네, 카본 세라믹이 들어가 있어요. 캘리퍼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고 네. 6P짜리. 네, M5랑 똑같은 그거네요. 이 차급에는 너무 오버 스펙인데. 네, 그런데 이제 세라믹은 또 차체보다 더 큰 걸 껴야 되는 또 이유가 알다시피 그 저온에서는 안 들어. 마찰 성능이 안 좋거든요. 예열. 온도가 좀 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서킷에 어울리는 세팅이에요. 일반 도로에서 아까 얘가 경험했어. 네, 일반 고속도로에서 아까 초반에 냉간 상태에서 쏘다가 네, 한번 쭉 미끄러져서 네. 브레이크를 잡으면 얘는 일반 우리 차들 브레이크 잡아서 바퀴가 잠기면서 스키드 마크 미끄러지는 거 말고 네, 허당 알잖아. 네. 잡았는데 얘는 계속 도는 거. 네, 뚝 했는데 차가 쑥 하고 가는 느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는 엄청나잖아. 네, 극한의 상황에서 엄청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가볍잖아. 굉장히 가볍죠. 가벼우니까 운동 성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경쾌함을 주지. 네. 지가 다닐 때. 자 그리고 여기 비춰볼래? 요 안에 이렇게 단층 구조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한 거 보니까 네, 또 본딩도 한 거 보니까 내가 아까 위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휠하우스가 이렇게 약한 약하지는 재질은 아니다. 네, 중간에 어. 그 뚜껑 전에 마치 뚜껑을 밥그릇에 뚜껑을 덮어놓고 용접한 것처럼 하나로 해서 절곡한 게 아니라 팔도 왕뚜껑 위에 농심 사발면 뚜껑을 다시 옮긴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단단한 왕뚜껑 위에 구조예요. 사발면. 네, 맞아요. 을 붙인 거야. 네. 그래서 강성 확보를 좀 한 거고. 요 부분이 지금 서브 프레임인데 박 사장 지금 이 네. M4의 서브 프레임은 어떻게 보고 있어? 나는 아주 엑설런트하다고 봐. 저도요. 왜 그러냐면 뒤쪽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를 보면 알겠지만 경량 구조로 해서 용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통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이제 경량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 단단한 구조를 단남 진동이 없게끔 좋은 소재로 했으니까 그거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거. 나는 그리고 아까 봤는데 다른 벤츠나 회사에 비해서 약간 구조가 좀 네. 작아. 네, 넓게 포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네. 서브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뭔가 좀 작게 아기자기해서 네. 요거만 갖고는 강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언더커버가 네, 엄청난 함석판으로 맞아요. 얘 자체도 엄청난 서브 프레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굉장히 두꺼워.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서브 프레임으로 봐야 돼. 네, 그냥 커버가 아니라 그냥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프레임이지. 근데 네. 알루미늄 함석이잖아. 지금. 네,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체 부분을 엄청나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거고 BMW는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스포츠카에 WC 본을 안 써. 네, 어퍼함. 네, 어퍼함이 없단 말이야. 네, BMW는 옛날부터 맥퍼슨 스트럿, 맥퍼슨을 가지고 120%의 성능 요 두 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네. 요거 두 개 외에는 암이 없단 말이야. 네, BMW는 여기에 배를 크게 네, 여기 롤 포인트를 크게 잡은 다음에 모든 각도를 다 캐스터 각도를 준단 말이야. 네, 로우암 두 개에 다 캐스터 각도를 주고 로우암 두 개도 잡히는 방향을 이렇게 따로 잡아.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앞뒤로 끄잡아 당기면서 위아래로 잡아가지고 캐스터 각도와 함께 위에 어퍼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우암만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경쾌한 BMW의 핸들링 느낌, 쉐어 드라이빙을 주는 게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얘네가 특허가 걸려 있는 데다가 이 엄청난 데이터 값을 근데 아까 박 사장이 나한테 알려준 게 좁은 골격 앞쪽으로 네. 모이는 포집돼 있는 골격을 응용해서 얘네가 이 세팅을 한 거다. 거기에 이제 댐퍼 기술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댐퍼는 감압 조절이 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 센서가 이제 주는 거지. 네, 맞아요. 안에 있는 모터를 뭐 돌려주든 뭐 하든. 네,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내가 다음 주에 갖고 오는데 네, 걔네가 요만한 거 써. 네, 진짜 엄청난 성능을 내는 애들이 쓰는 두께의 댐퍼를 넣었어. 네. 근데 스프링은 그렇게 안 보여? 스프링은 그렇게 안 승차 보이는 게 감용 아닌가요? 거의 스프링은 두께는 레이트는 두껍진 않아요. 촘촘하지도 근데- 않고 네. 좁지도 않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맥퍼슨에서 그러니까 지지하는 포인트 자체가 적잖아요, 맥퍼슨이. 그렇지 위에가 아예 없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물론 맥퍼슨이 우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W15만큼 단단하진 않고 네네. 캠버 변화에 대응이 안 그러니까 되니까. 스프링을 강한 걸로면 어. 튕겨내는 습성들이, 그러니까 틀어지는 현상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쇄력이 큰 쇼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감쇄력 자체에서도 받아주는 양이 있거든요. 숍 자체가 워낙에 두껍고 네. 잘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면서 이 정도면 단단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 정도.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그 노 사장님이 뭐 캐스터각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캐스터 값으로 해서 유추해 보면 캐스터각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앞으로. 보통 쇼바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 네. 얘는 좀 이렇게 돼 네.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후륜차들은 캐스터 값이 이제 좀 누워 있는 게 어. 일반적이긴 한데 좀 많이 누워 있다는 형상이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직진 안전성도 좋고, 그다음에 코너를 선회를 했을 때 안쪽 바퀴가 차체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안쪽 바퀴가 네. 코너를 돌 때 외측 바퀴에 접지를 더 주게끔 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이제 캐스터각이 앞으로 나온 플러스 캐스터각을 가진 차들을 보면 그런 차체를 이제 눌렸을 때 들어올리는 습성이 생기잖아요. 자동으로 복원하는 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역할이 크지가 않잖아요. 어. 그래서 보면 스테빌라이저가 얇네. 굳지가 않아요. 아, 차가 가벼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BMW의 마법의 핸들링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였네. 네. 그러니까 좋아죠, 좋아. 그치? 이 세팅일 때는 이렇게 이쪽을 세팅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고 또 특허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얘네만의 맥퍼슨 스트럿에 대한 BMW 세팅이 있으니까. 와, 근데 나는 오늘 내 거보다 두꺼운 거를 보고 참, 와, 이게 영원한 강자는 없구나, 이 세상에. 그쵸. 이게 이렇게 단단한 놈이 존재할 줄은 몰랐네. 세상은 넓은 걸 그치. 여기서 이제 세상은 넓고 엄청난 소세지도 많다라는 걸 내가 여기서. 거기서 소세지가 왜 나와? 아니, 소세지 같이 생겼잖아. 전혀 소세지 같이 안 아, 소세지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독일 가면 애들 그 사우나 가면 소세지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 엄청난 소세지가 들어가 있네. 야, 진짜 두껍다. 이 소세지 참 탐나네. 저 소세지였으면 나도 동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네. 소세지 100인데요. 뒷바퀴로 가겠습니다.